네,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그 관광공사, 그다음에 영화진흥위원회, 콘텐츠진흥원, 저작권위원회 이런 순서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참 사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우리 브랜드라고 하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대한민국의 브랜드요? 네네. Be inspired. 세계에 영감을 줄 수 있는 나라다. 근데 사실 이제 그거보다는 뭐 안으로 좀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가 관광공사에서 글로벌 시장의 마케팅, 홍보 마케팅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시는지? 글로벌 마케팅? 네. 뭐 글로벌 마케팅 관광공사의 전체 노력의 한 80%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아주 다양하게 뭐 직접 우리가 어떤 CF도 만들고 해외 언론을 통해서 홍보하고, 그다음에 우리 지사 활동을 통해서 홍보 이벤트 홍보 팸 투어 개척하고, 외국인 상대로 하는 어떤 이벤트를 국내와 외국에서도 진행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소위 이제 한국 이미지를 만드는 그런 일환이잖아요. 지난번에도 이제 한번 말씀을 한번 드린 걸로 기억이 나는데, 대한민국은 특수한 나라입니다. 마케팅하기가 가장 좋은 나라가 세계에서 아마 유일하게 대한민국이 아닐까. 예를 들면 기내 안에서, 선박 안에서, 그렇지 않으면 헤엄쳐 건너오는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기내 안에 관광을 하고 돌아가는 사람들한테, 오는 사람들한테 선박 안에서 이렇게 모아놓고 우리 거를 알리고 우리의 거를 뭔가 하나 더 주고 다시 찾아오게 할 수 있는 아주 굉장히 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기내 안에서 어떤 동영상이라든가 아니면 잡지라든가 아니면 뭔가 돌아가는 사람한테 관광 오는 사람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거. 저희가 해외 나가더라도 어느 나라에 가서 뭐를 먹고 어디서 자고 무엇을 사가지고 올까. 한 서너 가지가 있습니다. 과연 역으로 그네들이 한국에 왔을 때 뭐를 사고 뭘 먹고 어디서 잘 것인가. 조금 전에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숙박시설 문제 이런 것들은 아주 계속 몇 년 전부터 나오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거를 뭔가 지금 어떤 관광 사업을 대한민국이 먹거리를 하기 위해서는 마이스 산업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만들어서 숙박시설을 같은 이런 부분을 대규모로 정부 정책적으로 관광공사의 주도를 해서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부분도 예를 들면 계속 예산 지원이 부족하다. 작년에 이제 한번 말씀하셨을 때도 플레이스먼트에 대한 어떤 프로덕트에 대한 어떤 예산 문제를 한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산이 적다. 그렇다면 이런 어떤 부분은 대한민국의 먹거리를 만들기 위한 창출하는 거라면 어떻게 보면 이런 숙박 문제 하나 해결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큰 문제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이 앞으로 좀 사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그런 어떤 부분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님한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어떤 영화 산업이 잠깐 주춤하다가 지금 살짝 반등하고 있는 추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좋은 현상인데, 어쨌든, 다른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뒷 배경에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아직도 기본급 이상을 받지 못하고 일하는 비정규직들이 무지 많습니다. 그리고 양극화가 굉장히 심합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금액 차이로 보면 엄청난 수치 차이가 많이 나고 이런 어떤 부분도 있는데, 지금 영화산업 일부 대기업 중심으로 제작부터 배급까지 독과점하면서 영화산업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 그런 부분이 살아나기 때문에 오히려 중소업체들이 시장에 진입을 못하고 좋은 작품을 만들 기획을 가지고도 못 만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예를 들면 가지고 있는 배급이나 어떤 유통 이런 구조가 없기 때문에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예,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영화계에는 대기업과 그다음에 중소기업 간에 이제 갈등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동반성장협의회를 2년간 개최를 하면서 자발적으로 업계와 영화계가 이제 이행 협약을 해서 일부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떤 이제 법적인 부분까지를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일부 의원님들이 검토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참 질문할 게 참 많은데 짧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콘텐츠진흥원장님한테 그 1세대 한류가 어떻게 보면 드라마, 2세대가 케이팝이라고 본다면
지금 3세대 한류가 과연 어디로 갈 것인지 지금 싸이에 이렇게 모두가 이렇게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긴 하나 결국은 대한민국의 콘텐츠를 만드는 거는 사람이거든요. 자산이죠. 그러면 결국 앞으로 문화 예산을 2%를 늘린다. 그랬을 경우에 중요한 게 사람을 길러내야 되는 어떤 부분인 거죠. 그렇다면 앞으로 그 세계화에 우리 콘텐츠가 어떻게 보면 문화 융성을 하는 어떤 이 중에서 굉장히 콘텐츠 진흥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문화에 대한 그동안에 문화부 산하에 있었지만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새로운 거를 글로벌 시장에 내기 위해서는 새로운 것보다도 때로는 기존에 있는 거에 덧붙여서 만드는 어떤 이런 어떤 부분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짧고 크게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우선 콘텐츠 산업을 진흥하는 기본은 역시 우리가 제작을 잘해서 퀄리티를 높여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것을 전 세계로 유통을 잘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기술이 필요하고 기술 개발에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창의 인력을 많이 만들어내야 된다. 그 네 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 유병헌 그 저작권 요즘 저작권 관련돼서 사실은 뭐 언론에서 그 오르락내락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저작권이 가수 내지는 뭐 드라마 이런 쪽의 저작권이지만 그 외에 어떤 지적재산권이라는 게 무궁무진합니다. 이런 부분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과거에 뭐 친구를 통해서 내가 당신 이름을 좀 쓰면 어때? 오케이 써. 뭐 이런 일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저작권 교육이 어찌 보면 그 학교에서 저작권에 대한 어떤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사회에 나와서 저작권을 알게 되다 보니까 잘 모릅니다. 여기 계신 뭐 저도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그렇고 같이 연구를 해도 약간 좀 부족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학교 교육에 저작권에 대한 어떤 교육이 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예, 정확한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 위원회가 그 청소년들에 대한 찾아가는 교육의 전체 학생이 한 5.6%인 39만 명 정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들을 한 30% 정도로 올려야지만 적어도 고등과정 쪽에 1회 정도는 교육을 받는 결과가 됩니다. 물론 이 밖에 현재 교과부와 또 문화부하고 협의를 해서 이 교과서 현재 75종 1356페이지의 분량이 상당히 이제 다른 나라 비해서 많은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렇게 직접 간접 교육을 통해서 저작권 교육을 어려서부터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저희도 예산 확충과 또 이러한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진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현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